상황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사관계가 여기 우리 그 인사 담당하는 민은기 이사라고 그분이 교체되면서 노사관계 굉장히 안 좋아. 그전에는 상당히 이제 뭐 완만한 관계를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부터 사실 우리 단협의 노사 협의하고 뭐 합의 회의된다 이런 조항들을 거의 다 무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은 이게 뭐 계속 이러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전에 또 회사는 우리 여기 회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내년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 마지막인데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빼올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홀딩스를 만들어가지고 빼올 수 있는 구조를 굉장히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돈을 빼갈 수 있는 구조구나.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마 이제 아들이 회장은 이제 물러나고 아들이 이제 실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들 잠깐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좀 약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손에 이게 직수익금 이렇게 좀 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노사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요 27일 터지기 전에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임금이나 잔입이 있는데, 계약안이 뭐 41개인가? 하여튼 뭐, 그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교섭도 실제로 뭐 거의 안 되거든요. 안 되고, 회사는 계속 이제, 강봉 폐수를 이제 밀고 나오고. 27날 그때 이제, 휴가 전날이거든, 27일. 우리가 이제 28날 금요일 일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휴가인데,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추가 연속 2교대를 그 전에 이제 노사가 합의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유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성도 이제 추가 연속 2교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사가 굉장히 있고, 뭐 현대가 뭐 개입했다는 의혹성도 굉장히 있고, 우리는 뭐 현대가 개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연속 2교대를 실시한 데서는 뭐 노사가 큰 문제 있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뭐 원칙 압력을 받는지 그런 게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27일 저는 이제 오후조거든요. 이제 오전에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일하고, 이제 오전조가, 오후조는 그 3시 40분부터 밤 11시 50분까지 일하는 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일을 끝나고 조합에서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날. 갑자기 왜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니까, 이게 이제 서울 이제 그 상암동 월드크 경기장하고 인천의 그 문학 경기장, 거기서 응원 깡패들 한 1,500명 정도가 집결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실지 언제 실지 그런 거는 이제 정부가 약간의 좀 판단을 좀 말한 것 같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좀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5조는 모여서 이제 좀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조가 이제 다 남아 있었죠. 이제 5조는 한 60명 가까이, 7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이제 이제 주간조 선봉대들이 이제 좀 결집을 좀 한 상태로. 초반에는 한 60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 12시 가까이 되니까. 한 3시 반인가 그때 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하랑유원에서 봤는데, 이게 그 관광버스에 한 5대 정도 해서 외국인 깡패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회사 작업복이거든요. 이 작업복을 입고 우리 회사 이제 아까 민은기하고 그 인사 담당하는 두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게 이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시내에서는 이제 주간제도 다 들어와라.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뭐 대충 인원이 한 230명 가까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때 진입할 때. 한 4시 반인가 이러니까 얘들이 막 관광버스에 쫙 내려가지고 그냥
음악을 경험을 하여튼 무슨 음악인지 기억이 나는 하여튼 막 위협적인 음악을 틀면서 막 처음에는 여기 말고 저쪽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파레트나 이런 거 맞고 우리는 이제 뭐 무기 든 거는 하나도 없었고 이제 파레트 있는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저희들은 이제 안 되겠다. 거기 이제 거기는 좀 좁아요. 그래서 뭐 한 번 확 들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이쪽 정문으로 오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막다가 확실히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뚫린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 다치고 뭐 9cm 찢어지고 이런 분이 이제 그때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쭉 우리 다 여기 이제 보통 우리 회사는 이게 피신할 때가 별로 없어요. 2층으로 올라왔죠. 2층 그 계단으로 했어. 얘네들이 쫙 몰려오니까 이제 뭐 사무실 짓기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방어막을 계속 짓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벨로우저라고 이제 자동차 마을 앞에 보면은 쫙 들어보면은 망처럼 막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엔진을 소음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엔진 들림 감소하고 시키는 건데 그런 제품하고 이게 이제 완성된 제품하고 이제 부품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던지고 계속 이제 빠르게 엎어가 던지고 막 그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칼날보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거기서 계속 던지면서 막기도 하고 그 샘플반에 그 샘플용 그 젓가락처럼 좀 이런 게 있어 던지기 좋은 거 스페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작은 금명 이런 것만 계속 던졌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 조합원들이 피 흘리면서 굉장히 많이 다쳐 나왔고 약간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러더만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새벽에 습하가 오르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얘들은 뭔가 이제 날 밝아올 때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거 이제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목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30분 정도 쉬더만은 다시 한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 사람들 다치고 이러면서 이제 앞이 뚫리기 시작했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구태해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 엄청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구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태를 쭉 하는 과정에서도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그쪽 양쪽으로 오면서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이 테러가 이제 거의 이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또 막 이 곤봉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실신되고 막 피 흘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 이제 퇴각하면서 얘들이 그냥 막 우리 나간다. 우리는 이제 퇴각하니까 때리지 마라. 왜 이렇게 하고 때리느냐. 그래서 뭐 몇 년 서너 명 오다만 설치더만은 거의 뭐 얼굴이고 뭐고 막 보이는 듯 때렸어요. 저도 이제 원래는 강대뼈가 이제 함몰되고 이제 굴절된 상태고 갈비뼈도 이제 지금 굴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막 목이든 머리든 막 이런 막 다치는 데 때렸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딱 깨고 보니까 군문인들하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질질 끌리가 우리는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갔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다친 인원이 한 41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중인 조합원들 있나요? 예, 입원해 있는 조합원들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막 여기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예. 요 2층 저쪽에서 거기서 또 뭐 얘들이 쳐들어오니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또 뭐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때 우리는 진짜 그 무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들고 그쪽 애들은 막 이 경찰처럼 처음에 이제 경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복장. 봉 이런 건 한 1m짜리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다 끼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게 사진이나 책임될까봐 처음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 다 밀려났죠. 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조합원들이
복귀한 조합원이 거의 없고, 그때 이제 PLA 내는 거 보면 조합원들이 진짜 분노를 많이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고,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우리 회장이 진짜 그러진 않을 거다. 이제 뭐, 옛날 96년도에 한번, 크게 한번 이제 노사 갈등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세게 이제.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없었는데, 이 조합원들도 한 90% 이상은 이제 정말 그러지 않을 거다. 내기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 실제로. 안 할 거다. 근데 실제로 뭐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하죠. 직장 폐쇄 과정도 약간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을 투입하는데, 얘들은 뭐, 이 사람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날 한신가, 그때 이제 직장 폐쇄, 이 순수도 막 굉장히 틀린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조합의 사정 공지하고 이런 게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단 말이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직접 이제 용역 들어가 막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참 웃기는 거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조합원들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사는요, 처음에는 하루에 문자 한 번씩 계속 그냥 어저께까지 이제 그 유연이 계속 2번씩.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외부 세력, MBC, KBS에서도 전부 외부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외부 세력에 의해서 지혜가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쫓겨났는데 이 불법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불법 집회, 불법 파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이제 악성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멘트들을 계속 날려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은 이제 뭐 들어간 사람은 거의 많이 없고요. 몇몇 한 5% 정도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런 공세.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가정통신까지 보내서, 예. 이제 요 앞전에 형식적으로 이제 회사가 부사장하고, 그 다음 사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민원기 이사하고, 형식적으로 병원 토론 가가지고, 그때 이제 봉투를, 돈을 담아가지고, 참 웃기잖아요. 그 저런 걸 우리는 이제 막 책임을 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포용어로 선배, 가압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다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막 계속 이제 흑색 승전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외부 세력을 다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프레임을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 이후에 당시에는 경찰력이 여러분들 그 사태를 방관하고 경찰이 그때 옆에 있었는데 용역 깡패하고 경찰하고 이게 악수하는 장면도 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용역을 짜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노동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얘들이 노동부 책임자하고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고 하여튼 약간 합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배제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용역 깡패가 들어올 때도 민원기 이사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우리 색깔 보면 금방 알거든요. 야, 이제 민원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부문에서. 그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이 제품이나 그다음에 벨로우즈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던져서 바로 맞아야 바로 직사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 걸 이제 회사가 사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반드시 이제 처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축은 지금 반응이 없더라고요. 주택폐쇄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네. 문자,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협박하고, 대유하고, 막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사람을, 자기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시켜서 계속 그냥, 그 조합원 전화해서 야,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대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가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예. 외부 세력의 노동자가 뭐 놀아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그런 논리. 그 다음에 불법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문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들 단결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재. 애로사항은 없고, 이제 함께 잘 싸워서 현장을 복귀하는 게. 가족들 다들 이해를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뭐 가족 대치기도 꾸리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일반 이제 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은 좀 많이 하죠. 가족 대치기가 꾸리져가지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되겠네요. 네. 지역에도 이제 많은 관심들이 좀 있고, 시장님도 이렇게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회사 관계자 만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여러 지역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네? 뭐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경기지부 금속 소속 사업장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매일 돌아가면서 이제 밤을 새주면서 저는 이 회사에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혼자가 많은지, 네? 이혼자가 많은지 아니면 이혼자가 많은지. 우리는 건설뉴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혼 행사는 더 많고, 총각들은 좀 작죠. 연속이 한 15년, 16년 정도 되니까. 보통 15. 네. 지금 병원에 아직까지 계신 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번에 7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요. 하니까 그런 걸 다 계획해서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사고 전날 휴가비도 주고 그랬다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다는 이런 느낌이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바로 이제 이용료부터 바로 막 투입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게 네?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보여줬다. 지금 이제 사장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굉장히 주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상중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플랜트나 이런 거 만들거든요. 벨루저보다 엄청 큰 산업용 벨루저 이런 걸 만들거든요. 돈이 안 남으니까 외주화를 상설해야 된다. 회사가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도록. 외주화가 아웃소싱 이런 거죠. 네, 아웃소싱.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공장은 물량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일공장 현장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한 절반 이상이 올라갔어요, 물량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올해 이제 쭉 싸운 과정 속에서, 회사가 이제 중국에 좀 발백을 했어요. 발백, 우리가 이제 중국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제품을 이렇게 역수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사태나 되고, 이제 바이백은 이제 일공장 흙이 벨루저 제품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발동이 되면은 그 노동조합 약화시키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중국에서 그냥 얼마만 되면 중국에서 다 이제 투입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차치 분가 있냐, 이런 부가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KCC 유성 이런 데는 용역이 틀렸죠. 들어와도 일정 정도 막았고 피를 좀 흘렸고 아마 안에 복수 노즐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무너뜨리는 노즐을. 근데 지금 만도 사태는 틀린 거죠. 워낙이 그 25년 동안 해왔고 97년 이후에 그걸 이미 자본이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상태를 다 알았던 거고, 그리고 집행부는 조합원들한테 뭐 했냐면 임금하고 복지 내가 더 따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아예 그 노동조합이라는 그 원래 출발할 때 그 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 역할들을 다 까먹거든 거죠. 훈련이 안 되고 다 까먹고 나서 그냥 마치 집행부 그냥 따주면 따라하는 형식에 그렇게 했다가 만도 같은 게 거기에 걸리는 거죠.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훈련이 있어한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전국에 그런 사업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길들여진. 그럼요. 500에서 700에 길들여진 사업장이 많죠. 한라공조, 페트리코, 전국으로 따지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조합들이 그래서 유심히 지금 더 전국의 지회장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넘겨주게 생기거든요. 노동조합은요.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주성도 길러줬고요. 네. 조합이라는 게 임금협상이 아닌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어떤 역할들을 했거든요. 뭐 대정부 투쟁도 같이 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서 조합원들이 그런 노동조합의 의식성을 갖고 있었죠. 근데 점점 이게 사회가 오면서 그걸 잃게 되죠. 의식성을. 내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내는 조합원이 돼버린 거죠. 조합비만 내는 조합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것 갖고 있는. 원래 노조에서 교육 같은 거 기본으로 다 하지 않아요? 해도. 네. 전혀. 네. 그걸 예면화가 안 된다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철되면 하고 그렇잖아요.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 달에 조합원 총회에서 3월 달에 교섭 요구하고 4월 달에 하다가 안 되면 괜히 신고하고 괜히 발생되면 파업하고 약관해서 마무리하고 이게 다 규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게 이른바 인프가 관성적으로 늘 진행되어 왔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기에 조합원들의 어떤 의식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의식도 부족하고 집행부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금 25년이잖아요. 네. 90년 이후에 따지면 지금 깨지는 노동조합들이 25년 된 조합이란 말입니다. 그 중간에 2000년대에 생겼거나 이런 조합들은 아닐 거예요. 국가가 보는 것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25년 동안 축적해왔고 상대성으로 보면 많이 받는 노동조합으로 돼버린 거예요. 상대성으로 보면. 왜냐면 조합이 9.8%밖에 안 되고 조직들이 거기다 보니까 이 공단에서도 지금 금속노 사업장 몇 개 안 됩니다. 네,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도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은 몇 개 안 돼요. 또 이렇게 SDM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대우원, 우창, 계양 정도만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거의 식물노조에 가깝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노동조합들이 물론 안 되고 있지만 보통 8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부가 정확히 들여다 보여요. 꾸준히 교육하거나 노동조합의 그런 의식성, 자주성, 단결성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배제돼 있고 회사가 그것도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만큼 100은 아니지만 80% 정도는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노조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노조는 일명 자판기 노조이고 저원들한테 임금하고 복지를 더 가져다주는 이런 노조가 돼버린 거죠. 반성화 돼버렸죠, 그게. 어제 그저께가 국회 정문대에 갔는데 발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독 이제 노사분규가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는 아닌데 이제 육류 깡패나 이런 것들을 노사분규는 돈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 인식 있잖아요. 아까는 이제 노사분규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마치 그 깨를 쓰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합 조직을 늘리고 했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그걸 못했죠. 9.8%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의 9.8%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거죠. 조합이. 그러다 보니까 의식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최저임금 받으니까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상대성으로 되게 많이 받는다.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 무슨 회사하고 싸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데 노동조합이 그런 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또한 회사의 어떤 비리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 거래들 그리고 회사가 정책을 잘못 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노사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간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볼 때는 이 사이에서 노동조합이 분명히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못하는 이 구조에서 자본주의 구조에서 회사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간에서 노무관리 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무관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조합을 지금까지 그냥 오지 않았냐 가지고 진짜 그렇게 보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친자본적인 노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친자본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상호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인지 용역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장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냈잖아요. 국가와 경찰과 용역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와 용역 경찰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모르쇠하고 용역이 일을 다 집행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 이번에 이명 계약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은 별도의 성과가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몰아내고 깔끔하게 일 처리하면은 알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자 계약할 때는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대요. 우리가 이제 사회 언론화되고 이러니까 얘들이 이제 업체를 바꿔버려요. 다른 업체를 바꿔버렸는데 얘들 돈이 엄청 들어서 그러면은 상급체를 미리 다 주고 별도의 알파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꾸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돈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엔데암체 납품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두하고 그때 이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계획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양쪽 김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일본은 만두로 가고 일본은 그것도 이제 쏘기 위해서
대우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문화 경기장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얘들 이제 그렇게 기획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알잖아요. 노동부하고 요즘 깡패들은 맨날 지금 밀담하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짜고 아는 척하고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대머리 일어난 거죠, 이게. 연락을 주시면 거기 노동부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뭐 서로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 이틀에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용산이나 이런 분들 다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깡패들, 그 다음에 성룡양처 마찬가지, 유성, KC, 삼성그레이 계속 연습의 과정이죠. 이게 노동부가 오래되나봐요. 노동자는 인간으로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 사회 인식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동자 파업 현장이나 노사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국민들의 인식이 저희들은 자기 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 이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죠.